자, 이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첫 번째 문제.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평균은 np죠. 그래서 60 곱하기 4분의 1, 바로 15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24번. 1, 3, 5, 7 중에서 선택한 하나의 수를 a, 그 다음에 2, 4, 6, 8 중에서 선택한 한 개의 수를 b, 두 개 곱했을 때 31보다 큰 확률,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4죠. 그 다음에 곱한 수가 31보다 크려면 1, 3 가지고는 이쪽에 곱해서 31보다 클 수가 없겠고, 그 다음 5, 6, 30 안 되죠. 그 다음 5, 8, 40이니까 5, 8 세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7, 6, 42, 그 다음에 7, 8, 56에서 세 가지가 나오네. 자, 그래서 16분의 3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3번. 자, 25번. 얘 전개식에서 x제곱분의 1의 개수랑 x의 개수가 같대요. 자, 그럼 첫 번째, x제곱분의 1 개수 찾으려면 얘가 한 번에, 얘가 4번 나오면 되죠. 그래서 5c4에다가 x제곱, 그 다음에 x분의 a, 요거의 4제곱. 자, 이렇게 해주면 개수가 5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4제곱이야.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제 두 번째, x의 개수 찾으려면 x의 개수는 얘가 2번에 얘가 3번이죠. 그러면 5c3에 x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x분의 a의 세제곱. 자, 이렇게 해주면 5c3은 10이고요. 10에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x가 하나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개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5a 4제곱이랑 10a의 세제곱이 같은 거죠. 5 나눠주면 여기 2고요. a 세제곱 나눠주면 여기 a만 남아. 자, 그래서 a가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26번. 주머니 A에는 흰 공 2, 검은 공 4개가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5 이상이면 A에서 공 2개, 4 이하면 B에서 공 2개를 꺼낸대요. 근데 주머니에서 꺼낸 2개의 공이 모두 흰색일 때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일 확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물어보는 건데 결국 둘 다 찾아야 되지.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5 이상, 첫 번째가 5 이상. 자, 주사위가 5 이상이 나오려면 6분의 2죠. 그럼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자, 이때는 A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냈는데,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C2. 근데 흰 공 2개를 꺼내야 되니까 2C2겠죠. 자, 요거 계산해주면 45분의 1 나올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4 이하. 주사위가 4 이하 나오려면 6분의 4니까 3분의 2겠죠. 자, 이번에는 B 주머니에서 2개 꺼냈는데, 그러면 곱하기 6C2분의 흰 공이 3개 있으니까 3C2겠죠. 흰 공 꺼내는 경우의 수가. 자, 그러면 이것도 계산해주면 45분의 분자는 2 곱하기 3이니까 6이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모두 흰색일 때 두 가지 경우잖아. 그러면 전체는 45분의 7이고요. 요거 분의 주사위에, 이때 나온 주사위의 눈의 수가 5 이상일 확률은 첫 번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경우는 45분의 1이고요. 자, 그래서 45 약분해주면 답은 7분의 1. 자, 이제 27번. A지역에 살고 있는 성인들의 1인 하루 물 사용량이 뭐 확률 변수 X래. B지역에 살고 있는 건 똑같은 상황에서 확률 변수가 Y고요. 자, 그럼 요거 상황을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 A지역에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모집단. 그러면 얘는 평균이 현재 220이고요. 표준 편차는 안 나와 있어. 그냥 표준 편차가 시그마야. 자, 그 다음에 B지역의 물 사용량이 확률 변수 Y인데 얘는 평균이 240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X의 표준 편차의 1.5배래. 그럼 여기는 표준 편차가 1.5 시그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 거야. A지역에 살고 있는 성인 중 이미 추출한 N명의 하루 물 사용량의 표본 평균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추출을 한 거야. 표본의 크기는 N이고요. 그럼 표본 평균 X바는 항상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죠. 평균은 모평균 220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분사는 얘의 제곱이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지역에서 살고 있는 성인 중에서 또 9N명을 추출을 했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9N명을 추출했어. 표본의 크기가 9N이고요. 그럼 표본 평균 Y바라는 애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이때 평균은 모평균 240이고요. 분사는 루트 9N분의 1.5 시그마 얘의 제곱이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3루트 N 그 다음 요거 분의 1.5 시그마의 제곱. 자,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얘기가 여기 X바가 215 이하일 확률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정리해볼까? 첫 번째 P X바가 215 이하 표준화 시켜야죠. 표준화 시키면 P Z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215 마이너스 22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현재 0.1587이랍니다. 자,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0.3413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럼 이 부분이 0.1587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 써봅시다.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5라는 애가 마이너스의 1이었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는 둘 다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정리해주면 5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그러면 표준편차 시그마라는 애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시그마라는 애는 5 곱하기 루트 n. 자, 여기까지 표현을 했어. 그러면 얘를 바꿔줄 수가 있죠. 얘 봐봐 다시 240에다가 시그마 자리에다가 이렇게 돼. 3 루트 n분의 1.5 곱하기 시그마 표준편차 자리에다가 5 루트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루트 n이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으로 여기 나눠주면 0.5고요. 0.5에다가 5 곱해주면 2.5인 거야. 표준편차가 2.5. 분사는 2.5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 두 번째. P, Y바가 235 이상. 235 이상이 될 확률을 찾으랍니다. 자, 그럼 얘도 이제 표준화 시켜줘. Y바는 Z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 표준편차가 이번에는 2.5였잖아. 2.5분의 235 마이너스 240 해주면 마이너스 5죠. 자, 그래서 얘도 약분해주면 Z가 마이너스 2 이상의 확률을 찾는 거야.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었을 때 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2면은 여기가 0.4772죠. 그 다음 이쪽이 0.5니까 두 개 더해주면 답은 0.9772. 그래서 5번. 자, 28번. 집합 x가 1, 2, 3, 4, 5, 6인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 중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으랍니다. 일단 f3 더하기 f4가 5의 배수인데 1, 2, 3, 4, 5, 6에서 요 안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더해서 5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5랑 10밖에 없죠. 하나가 5고요. 하나가 10이야. 자, 그러면 5가 나올 수 있는 세트는 1, 4, 그 다음에 2, 3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0이 나올 수 있는 세트는 5, 5가 있고 4, 6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F3이랑 F4부터 갈 곳을 좀 정해줍시다. 1, 4로 가는 경우는 3이 1로 갔어. 그 다음 4가 4로 가는 거. 근데 얘네들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이 4로 가고 4가 1로 갔어.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 3. 3이 2로 가고 4가 3으로 가는 경우 또 얘네들 바뀌어서 3이 3으로 가고 4가 2로 가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5, 5로 가는 경우는 3도 5로 가고 4로 5로 가야 돼. 자, 요 한 경우. 자, 그 다음에 4, 6으로 가는 경우는 3이 4, 그 다음에 4가 6. 아니면 바꿔서 3이 6이고 4가 4로 가는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조건은 이렇게 해결을 했어. 종류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보니까 F1이랑 F2가 F3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 보면 F3이 1이잖아요. 그러면 1, 2라는 애는 1보다 작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이 경우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보면 1, 2라는 애가 F3, 4잖아. 4보다 작은 쪽이 여기 1, 2, 3 있죠. 요 1, 2, 3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게 3가지, 2가 갈 수 있는 게 3가지에서 9가지. 곱하기. 자, 그 다음 조건 뭐냐면 F4라는 애보다 F5, F6이 커야 돼. 그러면 얘는 이런 얘기죠. 5, 6이 갈 수 있는 곳은 F4보다 큰 쪽인데 F4보다 큰 쪽이 2, 3, 4, 5, 6 해서 5가지나 있잖아. 그러면 5가 갈 수 있는 게 5가지, 6이 갈 수 있는 것도 5가지. 그래서 25가지, 25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두 개 곱하면 225가지 나오죠. 자, 요 경우는 225가지. 자, 그러면 얘 이제 조금 빨리 할 수 있겠죠. 1, 2라는 애는 F3보단 작은 쪽 갈 수 있는 데가 여기 1밖에 없어. 그럼 요거는 한 가지고요. 자, 이제 곱하기 5, 6이 갈 수 있는 건 F4보다 큰 쪽이야. 4, 5, 6으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얘는 9가지. 그래서 전체 9가지고요. 자, 그럼 요 경우
1, 2가 갈 수 있는 곳은 F3보다 작은 1, 2. 자, 그래서 두 가지에서 네 가지고요. 그 다음에 5, 6이 갈 수 있는 것은 F4보다 큰 쪽 3, 4, 5, 6 4개죠. 그러면 4, 4, 16. 자, 그래서 얘는 64가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요 경우 1, 2가 갈 수 있는 곳이 F3, 5보다 작은 1, 2, 3, 4. 그러면 일단 16가지고요. 곱하기. 5, 6이 갈 수 있는 곳은 F4, 5보다 큰 6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 그래서 얘는 16가지. 그 다음에 요 경우 1, 2가 갈 수 있는 곳은 F3보다 작은 1, 2, 3, 9가지죠. 곱하기. 자, 이제 5, 6이 가야 되는 곳이 6보다 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네. 그래서 얘는 불가능한 상황이네요. 얘는 불가능.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 1, 2가 갈 수 있는 곳은 F3보다 작은 1, 2, 3, 4, 5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25가지 곱하기 5, 6이 갈 수 있는 게 남았죠. 5, 6이 갈 수 있는 곳은 F4보다 큰 쪽, 또 5, 6밖에 안 되네요. 이쪽.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두 가지에서 네 가지. 그럼 얘는 총 100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제 다 더해봅시다. 더하면 225에 100 더해주면 일단 325고요. 그 다음에 16이랑 64 더하면 80이고요. 그럼 얘는 405잖아. 근데 남아있는 게 9가지 있으니까 9 더해주면 답은 414. 자, 이제 29번.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X에 관한 확률 분포가 위에 선이 안 보이는데 일단 확률 분포가 나와 있으면 우리 요거 바로 발견할 수 있잖아. 다 더하면 1 돼야 돼. 근데 A가 2개, B가 2개, C가 하나죠. 그래서 2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Y의 확률 분포 봐도 그래. 얘네들 다 더하면 일단 A 2개고요. 그 다음 B 2개고 C 하나인데 20분의 1이랑 20분의 1 더하면 10분의 1이잖아. 근데 빼기 10분의 1 해버리면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발견하면 좋은 건 뭐냐 하면 분산 계산을 해야 되는데 평균을 계산해봐, 평균. 자, 평균이라는 애는 세로로 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 그럼 세로로 곱하면 1A, 9A, 10A. 자, 그 다음에 3B, 7B, 그럼 10B. 근데 여기 5C. 자, 이렇게 해주면 얘는 5로 묶어냈을 때 2A, 2B, C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1인 거야. 아, 그러면 X의 평균이 5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찾아줄 수 있고요. 근데 Y도 똑같은 거야. Y도 살짝 해보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하면 10A. 그 다음에 20분의 10이죠. 자, 그 다음에 3B, 7B, 그럼 10B야.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5C 마이너스의 10분의 5죠. 자, 둘 다 2분의 1이잖아. 여기도 2분의 1이고요. 근데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사라진단 말이야. 똑같은 식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Y의 평균도 된다라는 거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X의 분산이 주어졌잖아. X의 분산, Vx. 자, 얘는 X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요. 이 X의 제곱. 자, 근데 얘는 이제 25라는 거 알고 있어. 평균 구해놨으니까. 그럼 얘만 계산해 봅시다. 제곱의 평균은 자, 1제곱해서 A, 그 다음에 9제곱해서 A, 그러면 82A 플러스 9B 49B죠. 그럼 58B. 그 다음에 25C죠. 25C. 25C에다가 마이너스의 평균에 제곱해주면 25. 이렇게 해준 값이 5분의 31이래. 자, 여기까지 표현해 두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Y의 분산이잖아. Y의 분산은 VY는 자,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뒤에 계산을 하고요. 붙어있는 숫자 1제곱해서 A, 9제곱해서 A 하면 82A 나올 거잖아. 82A. 그 다음에 58B도 나올 거고요. 25C도 나올 거야. 그 다음에 1제곱해서 얘 곱했으니까 2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9제곱해서 얘 곱했으니까 20분의 81이겠지. 그럼 얘네들 더해주면 20분의 82. 자, 그 다음에 얘도 5제곱해서 여기 곱했을 거야. 그럼 빼기 10분의 25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약분해서 10분의 41이고요. 빼기 10분의 25니까 얘는 10분의 16이죠. 한 번 더 약분해주면 5분의 8. 그래서 플러스 5분의 8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25 해줘야 되잖아. 빼기 25. 그러니까 Y의 제곱의 평균 빼기 Y의 평균의 제곱. 이렇게 계산한 거야. 자, 근데 이만큼
위의 식에서 82A, 58B, 25C 빼기 25라는 요 애가 5분의 31이란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바꿔 넣어. 얘는 5분의 31, 그 다음 플러스 5분의 8이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얘는 5분의 39가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10 곱하기 VY였으니까 여기에다 10 곱해주면 39의 2배, 그럼 78이 답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30번.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같은 종류의 사인펜 14개를 나눠준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사인펜이 학생 A가 받는 개수 A, B가 받는 개수 B, C가 받는 개수 C, D가 받는 개수 D 이렇게 해주면 다 더했을 때 1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거 지금 중복조합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가조건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가조건에서 보니까 각 학생은 1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는답니다. 그럼 아까처럼 A가 받은 개수 A, B가 받은 개수 B, C가 받은 개수 C, D가 받은 개수 D를 하면 14인데 A, B, C, D가 모두 1 이상이어야 돼. 1개 이상씩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 요때는 하나씩 빼주죠. 1씩 빼줘서 A-, B-, C-, D- 이렇게 했을 때 10이고 그럼 이때 A-랑 B-랑 C-랑 D-는 0 이상,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찾는 걸로 바뀌는 거고요. 4H 10가지, 4H 10. 자, 그럼 얘는 13C 12죠. 계산해보면 13, 12, 11에 3, 2, 1이니까 약분해서 2고요. 13에다 11 곱하면 13, 13. 그럼 243이죠. 2배 해주면 286. 얘가 286가지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제 나다 조건 봅시다. 나에서는 각 학생이 받는 사인펜의 개수는 9 이하래.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9 이하 전체에서 10 이상인 걸 빼야 되는데 사인펜 14개가 있으니까 상황이 많겠죠. 그래서 일단 다 조건으로 먼저 가봅니다.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는데 자, 그러면 적어도 한 학생이 짝수개의 사인펜을 받는다라는 거는 전체에서 빼는 거죠. 모두 홀수개를 받는 거.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가에서 세하려 놨단 말이야. 286가지에서요. 빼야 돼. 모두 홀수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런 상황인 거지. 홀수로 표현을 하면 2x 플러스 1, A가 받는 사인펜의 개수, 그 다음 B가 받는 사인펜의 개수가 2y 플러스 1, 그 다음에 C가 받는 개수가 2z 플러스 1, 그 다음에 D가 받는 사인펜의 개수가 2w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얘가 14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1 다 넘겨 10이야. 2 다 나눠. 그러면 5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정리해주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5가 되는 거고요. 이때 x, y, z, w는 음이 아닌 정수야. 0 이상의 정수. 자, 그럼 이 경우는 4h 5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85가 되는 거고요. 자, 85라는 거는 8, 7, 6, 3, 2, 1.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8, 7에 56. 그래서 여기서 56 빼주면 얘는 230까지. 자, 그래서 일단 가조건 만족하고 다조건 만족하는 것까지 추려서 230까지가 된 거고요. 230까지.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나조건인데, 자, 나조건은 학생 A, B, C, D가 있어요. A, B, C, D가 있는데 또 남아있는 이제 가나 조건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가랑 다 조건 세할인 거에서 뺄 겁니다. 10개 이상 받으면 10개 이상. 자, 근데 가다 조건이 일단 230개잖아. 자, 빼야 돼. 10개 이상 받는 경우를 뺀다. 자, 그러면 A가 10개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4개가 남았죠. 근데 한 학생이 적어도 짝수개를 받아야 되거든. 그럼 4개 가지고 한 명한테는 2개를 줘야 돼요. 짝수개. 그 다음에 얘네들 1개 이상씩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 빵 2 안 되지. 그냥 무조건 1, 1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10개를 받는 경우는 이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A가 이제 11개를 받았다고 쳐봐. 그러면 3개가 남았죠. 3개가 남았는데 그 3개를 가지고 한 명한테 짝수개를 줘. 그러면 하나가 남지. 그럼 1빵이 된단 말이야. 불가능하죠. 하나 이상씩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12개 주는 경우도 불가능하겠네. 2개 남았으니까 하나 줄 수도 없고 2개 주면 빵빵 되니까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학생에게 10개를 주는 경우밖에 안 남는 건데 쌤이 이렇게 쓴 순서대로 A가 10개, B가 2개, C가 하나, D가 하나 받았다라고 치면 이 숫자들을 나열해 주는 경우만큼 나오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나열하는 건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그래서 얘는 6가지고요. 그래서 230가지에서 6가지가 아니라 12가지지.
4, 3, 12니까. 그래서 230까지 해서 12가지 빼주면 답은 218.